안녕하세요. MJTV 양치학교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스케일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치과의생사 선생님들, 환자분들께서 많이 질문들 하시죠. 스케일링을 누가 하냐고? 치과의사가 하는 거 아니냐고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스케일링을 누가 하는 일인지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는 걸 정보를 환자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명찰 폐용이 의무화가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치과위생사 김민정이라는 그 명찰을 폐용하시고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를 여러분들께서 시행하시면 환자분들께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시는 겁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병원에 가서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이라는 것을 받게 될 때 대부분 저희한테 처음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들이 안 아프게 해주시는 거죠. 이걸 제일 먼저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케일러나 물이 나오는 초음파 스케일러라고 하는 파워 스케일러도 사실은 아픈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환자분들께서 그런 표현을 쓰신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경험에서 아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아팠을까? 그것부터 환자랑 대화를 나누는 게 저희 치과의생사들이 또 환자의 그 어떤 두려움을 없애는 거에 첫 번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 몇 가지 제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안 아프게 해달라, 그 다음에 혹시 하고 나서 시린 것에 대한 것들을 또 물어보게 되죠. 시리지 않나요? 그리고 예전에는 스케일링 하고 나서 치아가 무척 시렸어요. 그러면 저희는 하기 전에 먼저 고민을 하죠. 왜 시렸을까? 그러면 입안의 상태를 보고 시린 부위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입안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국가에서도 법정 스케일링을 1년에 1회를 15,000원에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도록 19세 이상이라는 연령을 제한했지만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으실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치과에 26% 정도밖에 이런 스케일링 급여화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의 스케일링 비용이 조금 몇 개 유명하다고 하는 나라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먼저 저희가 스위스를 좀 살펴봤는데 스위스는 200프랑 정도를 받고 있고 약 한국 돈으로는 22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도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몇 번에 나누어서 병원을 방문을 하지만 한 번 방문할 때마다 150불에서 200불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거의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매번 병원에 갈 때 지급한다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40에서 300불 정도가 이제 비용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9세 이상의 국민들이 병원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게 되면 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스케일링 비용만은 15,000원이고 거기에 엑스레이를 찍거나 검진 비용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조금 더 추가돼서 적게는 15,0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 조금 넘어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이 제일 저렴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자식과도 같은 반려견들의 구강 관리를 또 해주고 계신데요. 그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의 구강 내 스케일링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동물병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무척 정말 낮은 가격으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잇몸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형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살짝 돌리겠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상태의 이 잇몸과 잇몸뼈와 그 안에 있는 치아 뿌리가 보여지실 거고요. 그 옆에는 간단한 치은염이 있는 치석이 있어서 그 주변에 여기 노란색은 우리가 손으로 긁었을 때 나오는 플라그라고 하는 이 노란색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실제로 간단한 치은염 정도가 생기는 거고, 잇몸 색깔도 여기는 핑크색의 건강한 잇몸 색깔인데 여기는 약간 빨갛게 되어 있죠. 염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화가 되면 약간 피가 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요. 치석은 실제로 저는 학교 다닐 때, 치생과 다닐 때 치주과 교수님이 저희를 강의를 해주셨는데, 치석과 원소교가 비슷한 보석이 있는데 그게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항상 치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수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오늘은 수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생긴 게 수정인 거고요. 그 위에 이 노란 것들이 그러니까 플라그인데, 까만색은 이 노란색이 점점 침에 있는 석회화된 석회 물질과 붙어서 실제로 이렇게 칼슘 성분과 만나서 이렇게 딱딱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까맣게 변화가 되는데요. 까만 수정은 죽어있는 세균이고요.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손으로 긁었을 때 나오는 플라그라고 하는 것들은 살아있는 세균이에요. 그래서 잇몸을 나쁘게 하는 거는 이 죽어있는 세균인 수정에 이 플라그들이 더 잘 붙게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생성이 돼서 또다시 이렇게 치석이, 수정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잇몸 안으로 더 자라 들어가게 되고, 잇몸 뼈는 그것 때문에 녹게 되고, 녹은 만큼 또 치석이, 수정이 자라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치주염이 돼 가고 있는 거고요. 점점 진화되면 결국에는 잡고 있는 뼈가 녹아서 얘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 이 노말인 정상인 단계에서 실제로 저희가 관리를 받게 되거나 치은염인 단계까지 관리를 쭉 받게 되시면 치주병으로 진화되는 것들을 여기서 차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받아라 라고 하는 국가에서 주는 이런 혜택은 정말 꼭 받으셔야 되고요. 이런 치주질환으로 넘어가신 이런 분들은 잇몸뼈가 이만큼 녹아 있으시기 때문에 잇몸 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세균인 플라그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입솔질로 제거하시는 건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잇몸병을 발병하게 하는 세균들이 3개월마다 또 활성화되고, 저희가 또 관리하면 또 괜찮아졌다가 또 3개월 후에 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과를 1년에 이런 분들은 4번 정도를 방문하게 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 수 없어요. 잇몸 뼈가 내려가거나 잇몸이 안 좋아서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는 이렇게 옛날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피부에 상처가 나는 건 상처 난 다음에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치과에 연관되어 있는 여기에 충치나 잇몸뼈가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고, 충치는 다른 재료로 충치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잇몸 치료는 잇몸 치료를 받고 나서 더 나빠지지 않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더 나빠지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유지 관리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런 여기에 붙어있는 이런 수정들을 띄기 위해서 여러 도구를 쓰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스케일링 할 때 물이 나올 때 윙 소리 나는, 이가 깎일 것 같은 느낌의 그 도구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이 유니트에 붙어있는 스케일러는 파워 조정이 되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 세기를 조절하거나 물을 조정해서 하더라도 이 기판이 갖고 있는 파워에서 그냥 그 수준까지만 올라가니까 우리가 잘 치석이 제거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가 이런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얘는 제한된 그 파워 안에서 사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은 비용은 뭐 180만 원 미만일 거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이 핸드피스만 90만 원이니까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장비는 아예 포터블로, 얘가 갖고 있는 파워가
단계가 되게 다양하니까 환자가 시려하면 낮은 단계로, 치석이 아주 큰 치석일 땐 큰 단계로 저희가 적절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물통인데 여기 아까 찬물을 넣을 수도 있지만 뜨거운 물을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구강 내에서 시림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물을 약간 미지근한 물을 넣어서 거기서부터 시린 걸 덜 시리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받아서 여기다 이제 꽂아서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두 개가 같이 팔레싱의 개념인 에어플로우라고 하는 제품이 같이 붙어 있는 마스타 피에조라고 하는 이 제품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환자들한테, 임플란트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자연치아 환자분들한테 팔레싱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눈금이 항상 요 정도 돼야 한 환자 3명 정도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밑에까지 내려와 있으면 파우더는 있는 것 같지만 트릭이에요. 안에가 돔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눈으로는 파우더가 많아 보이지만 뚜껑을 열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정도 채워놓고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본체가 있고 이렇게 페달이 있어요. 페달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누르게 되고 얘까지 누르면 기존에 하던 것보다 얘가 증폭시키는, 파워를 증폭시키는, 치석이 너무 두꺼운 게 있으면 막 하다가 제거가 잘 안 돼요. 그럼 얘까지 같이 밟아주면 파워를 조금 더 업당 한 2분의 1이 업이 되는 그런 증폭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물이 안 나오게 하는 거. 이걸 누르면 가루만 나오거나 에어만 나오는 거고요. 얘는 물만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 이제 파워가 온이 되는 거고요. 항상 기본은, 스케일러의 기본은 4가 기본이고요. 물을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은 좀 작게 하지만 그래도 치아가 쿨링이 돼야, 이게 히팅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걸 물을 좀 적당하게 사용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라고 켜 있어야지 이 스케일러의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에어플로우 같은 경우는 3단계가 기본이에요. 3단계가 기본이고 얘는 페리오라고 켜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넣은 거는 에어플로우 페리오 플러스라고 하는 파우더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버 컵으로 폴리싱하는 개념을 가루와 물로 대체를 하는 아주 좋은 제품이고요. 특히 임플란트 표면까지 닦을 수 있어서 잇몸 안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파우더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이 제품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거의 850만 원 정도 합니다. 올해 신제품이 또 새로 나와가지고 저희가 신제품을 하나 더 샀어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연구비를 받아서 1150만 원. 네, 새로운 신제품은 수간소독까지 되는 제품이 또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스케일링을 할 때 저희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정을 띌 때 사용하는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구이고요. 여기 보시면 팁이 짧고 조금 더 그 짧은 형태가 좀 더 길고 가늘고 길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형태가 각각 사용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세 개를 갖고 저는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스위스의 EMS 회사의 요 팁의 가이드인데요. 요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A팁. 보면 짧고 두꺼워요. 그래서 치은 연상에 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잇몸으로 들어가면 좀 더 파워가 크기 때문에 진동폭도 되게 커서 잇몸 안에 들어가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P팁, PS팁이 있는데요. 여기는 치은 연상 연화를 다 쓸 수 있는데 좀 더 파워가 이제 세기가 좋기를 원하시면 PS팁을 쓰면 되겠고요. PS팁은 진동폭이 길지만 오히려 A팁보다 작은 진동폭을 갖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우리가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분들은 PS팁을 쓰고, 아니면 아래쪽 하악 전치부가 많이 리세션이 돼서 뿌리가 많이 노출되신 분들은 PS팁을 쓰시면 시린 것들도 많이 환자분들께서
느끼지 못하고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짧은 팁이고요. 이 짧은 팁에 1mm에서 2mm의 옆 사이드를, 옆 측면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 제가 지금 까맣게 매직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1mm에서 2mm 정도만 전 쓸 거고요. 양쪽에 측면 2mm 정도에 저희가 매직으로 표시를 하고, 제가 여기 이렇게 2mm 정도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될 팁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매직을 칠한 요 까만 부분을 이용해서만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등면을 쓰거나 이 배면을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그 이유는 이 피에조의 이 기구 자체의 움직임이 이렇게 앞뒤로 수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수직으로 앞뒤로 움직이니까 탕탕탕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쓰게 되니까 치석을 제거하게 되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이제 기구입니다. 근데 잇몸 위에 치석이 지금 없어요. 다 잇몸 밑에 있는 치석들이고, 여기 치은염에 해당하는 치석만 이제 잇몸 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측면만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측면에 1mm, 2mm만 옆에 나란히 치면에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 우리가 말하는 콜 부위라고 표현하는 요 부위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잇몸을 찌르게 되겠죠. 그래서 치아 뿌리의 방향과 같게끔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 옆에 치아 쪽에 좀 더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야 면과 평행하게 치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A, P 있죠? 지금은 제가 P팁을 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다 껴서 이 팁이 정상적으로 내가 사용해도 되는지를 체크합니다. 빨간 선에 보다 짧으면 이 팁은 치아에 계속적으로 팅팅팅 소리를 내기 때문에 딱 빨간색과 같거나 길어야 돼요. 딱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잇몸을 중심으로 해서 치아, 잇몸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요 부분에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1mm에서 2mm 붙어요. 그래서 똑같이 사용하고 잇몸 안에까지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쪽 치아 쪽 방향으로 넣어줘야 여기가 평행하게 됩니다. 1mm, 2mm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쓰면 잇몸을 계속 찔리게 되고 여기가 들떠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스케일링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보다 약간 팁을 옆에 치아 쪽에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해줘야 루트에서는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큰 치석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 치석을 깨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럴 때 저는 그냥 여기서 가만히 위치를 잡고 얘의 수직 운동을 도움을 받습니다. 그냥 놓은 상태에서 자기가 알아서 탭탭탭 쳐주겠죠. 그리고 탭탭탭 쳐주면 여기에 크랙이 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저는 오블리크 동작을 통해서 약간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정리가 되면서 치석이 뚜루루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치석이 많고 군집되어 있는 데서는 먼저 어디가 약한 부분인가를 보고 중앙 쪽에서 대주고 거기가 크랙이 되게 해준 다음에 정리하는 형식으로 해서 여기를 다 띄워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은 연상, 잇몸 아래 치은 연하 다 쓸 수 있는 게 이 P팁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팁은 PS 팁이라고 하는 가늘고 긴 팁인데요. 가늘고 길어서 동작이 더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오히려 팁의 수직 운동이 짧아요. 그래서 치아를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가 3개월에 한 번씩 아까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유지 관리 하시는 환자분들께 저는 이 팁을 사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PS 팁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넣어봐서 이제 이렇게 팁에
정상적인 길이를 저희가 측정을 하고요. 이게 짧아지면 훨씬 더 제거율이 50% 떨어집니다. 이 팁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잇몸 밑에 있는 치석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긴 팁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5mm, 3mm에서 5mm까지 들어가 줄 수 있습니다. 얘도 1mm에서 2mm 정도의 옆 측면을 써야 돼요. 가늘지만 여기도 쓰고 배면도 쓰고 뒷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측면만 쓰게 됩니다. 이렇게 안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수평 작업으로 치석을 제거해 줄 수 있고요. 제거할 때는 예전에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 짧은 진동으로 환자에게 이 초음파의 진동을 덜 느끼게 하라고 했지만, 저희가 이 교육을 받아 보니까 오히려 그 짧은 동작이 환자한테 더 큰 충격을 주고요. 오히려 슬로우 천천히 약간의 긴 장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천천히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환자한테 안정감을 준다라고 얘기했고, 저도 제가 직접 환자가 돼서 경험해 보니까 실제로 그 두 가지의 차이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제가 이 습관을 바꾸는 게 3년이 걸렸어요. 막 예전에 이렇게 스케일링 했었는데요. 지금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는 이 팁에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팁 자체가 갖고 있는 파워를 우리가 움직여서 가이드를 해주는 거니까, 이 저의 손가락은 팁을 가이드하고 이 적절하게 그 아까 2mm가 맞닿게 이렇게 윗손을 움직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꽉 잡으면 이런 움직임이 빨리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잡고 치아의 형태의 2mm를 밀착시켜서 이렇게 스트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볍게 잡고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 우리가 프로브를 사용하는 느낌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천천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핸드 스케일러를 사용하듯이 이렇게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 얘 기능은 옆으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프로빙의 방법을 머릿속에, 프로빙 넣을 때 이렇게 접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잇몸 안에 넣는다 그러면 팁이 가늘고 길어서 이렇게 프로브 같이 삽입시키신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옆으로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치간 사이를 들어갈 때 제일 힘들어들 하시는데요. 이걸 또 이렇게 집어넣으면 똑같이 잇몸을 찌르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옆쪽 치아 쪽으로 팁을 이렇게 기울여서 평행하게 사용하시는 게 팁입니다. 이렇게 해야 평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한번 제가 저희가 연습하는 도구를 갖고 어떻게 평행하게 했을 때 자극이 되지 않으면서 환자에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스케일링이 되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내면을 쓰거나 아니면 등 쪽을 써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한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갖고, 연습 도구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음파 스케일러는 이리게이션과 캐비테이션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음파의 역할을 하면서 이 물의 힘을 이용해서 닦아내고 그 안에서의 증폭을 시켜서 치석을 쉽게 제거하게 만들고, 얘의 진동 모션을 갖고 또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연습 캔을 좀 이용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유리병, 아무 유리병을 갖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이제 연습할 때 쓰는 도구들입니다. 스케일링을 할 때는 이렇게 4단계를 하는 게 기본 파워고, 손으로 계속 움직여서 치석이 더 많거나 그럴 때는 조금 더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제가 팁을 잘못 달면
깎이고 소리가 나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측면 1mm, 2mm를 사용한다. 그러면 소리 나지 않죠. 그리고 깎이지도 않고. 이런 상태로 저희가 항상 이 느낌을 익숙하게 저희 연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제가 다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뒷면을 쓸게요. 소리 나죠? 이런 사운드가 내가 팁을 잘 됐다 안 됐다를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운드가 나면 아, 내가 지금 팁이 좀 떴구나. 그래서 다시 팁을 만약에 제가 해볼게요. 아, 내가 원하는 측면을 지금 닫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측면을 닫게 하고 하는 겁니다. 막 이런 소리가 날 때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다시 측면을 닫게 해야지. 이렇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연습을 병원에서 하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되면 환자가 이랬을 때 통증이 있는 거고 아픈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팁 사용을 제대로 우리가 안 했던 거죠. 측면을 사용해서 1mm와 2mm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유리병에도 똑같습니다. 팁을 적용을 잘못했을 때 똑같죠. 이게 입안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제가 다시 2mm를 적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잘 적용한 거죠. 소리 안 나네요. 소리를 내볼게요. 이게 소리 나는 거, 이게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내가 지금 팁 적용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나의 스펠링은 내가 만들어내는 사운드를 갖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하게 되시면 그 팁의 2mm의 측면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 그거를 환자의 입안에 적용을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하시게 되면 환자가 전혀 시린도 느끼지 않고 불편함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좀 더 환자에게 만족을 드리는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사실은 되게 좋은데 치과의사들께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내가 쓰고 있는 이런 장비나 도구에 대해서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환자들이 안 아프게 해주실 거죠. 이런 말씀들을 듣지 않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치과의사들이 저런 장비 회사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저도 그 소리를 되게 듣고 황당했는데 뭐였냐면 스케일링은 원래 아픈 거다. 그렇다 그러면 환자가 아프다라는 말하고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게 해도 되는 게 스케일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방금과 같은 이런 훈련이나 연습은 생각을 안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케일러가 파워가 약해서 치석 제거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스케일러가 파워가 약해서 치석이 제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같이 팁이 떠 있거나 이런 어디에 딱 적용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치석이 남아 있거나 잘 안 된다고 느껴지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저 기구를 더 세게 잡으면 잡을수록 제 진동 자체를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린 가이더다 라고 생각을 하고 파워 스케일러가 사용되는 그 파워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아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치과의사들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모든 치아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이 팁에 대한 기능을 다 지금 숙지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팁이 딱 하나만 쓰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자를 구강내를 보고 우리가 먼저 엑스레이 상태를 체크를 하고 뼈의 높이나 이런 상태에 따라서 내가 이 세 가지 팁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생각하고 들어가면 하나의 팁으로 모든 전학을 할 수 있는 거고 잇몸뼈가 많이 녹아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은 연상만 사용하는 A팁을 갖고 들어가면 잇몸 연하에 있는 치석은 제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학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 아까 ATB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치은 연상만 제거하는 팁만 예전에 팔았대요. 그게 90% 이상, 98%가 거의 A팁만 쓰고 있는 게 한국의 치과위생사라고 외국에서 저희가 그 판매하는 회사가 저희한테 말해서 실제 저희 속으로 치은연화 치석은 그럼 뭐로 제거하실까? 이런 저희도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얘기 들은 지 지금 한 8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지에서 80%가 A팁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0몇 프로가 이제 PPS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게 점차 많이 치과의생사들이 알고 계셔야 전체 치아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환자분들께서 이제 가장 많이 정말 좋은 말씀들을 하셨던 게 뭐였냐면, 스케일링을 했는데 미백 치료한 것 같이 이가 하얘졌어요. 아니면 되게 상쾌하다. 아니면 거칠은 치아가 되게 거칠었는데 되게 매끈해져서 되게 기분이 좋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 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뭘 먹는다는 게 너무 싫다. 이런 말씀들을 환자분들께서 직접 저희 병원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할 때 그런 말들을 하셨다고요. 저희가 수집한 내용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도 정말 내가 받고 싶은 곳에 가서 받게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저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받고 싶어. 아니면 누구한테 받고 싶어. 그러니까 의사의 치료만 누구한테 가서 정말 잘하는 의사한테만 진료를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치과의생사들도 정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스케일링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팁들을 계속 시리즈로 알려드리고, 치과의생사들도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안 아픈 스케일링을 환자들한테 적용해서 본인에게 누구만을 찾는 그런 병원 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스케일링을 사용할 때 쓰는 기구, 장비, 그 다음에 팁, 그거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임상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의상사 선생님들, 저희 MJTV 많은 구독 바랍니다. 양치학교 김선생이었습니다.